안녕하세요. 엄마국어입니다. 10분 동안 독서 지문 하나를 끝내보겠습니다. 개념학습은 좀 쉬운 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개념학습 더하기 이게 아마도 첫 번째 글이라 보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암기하는 독해입니다. 암기.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국어 영역이라는 게 어떤 맨 앞에 뭐가 써 있어?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읽는다는 행위는 뭐냐면 글자를 쳐다본다 이게 아니라 이해한다 더하기 뭐가 있냐면 암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하려면 답이라는 게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논리가 맞냐 안 맞냐 이거 보는 건데 그냥 이해만 해가지고는 다시 돌아가 찾아야 돼. 디테일을 찾으려면. 근데 그거를 매번 지문에 돌아가는 거, 더군다나 지문이 좀 길어지든가 아니면 작년 수능처럼 지문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힘들지. 그래서 이 암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잘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비문학 독서 지문 3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 훈련을 해야 한다. 끝에 가서 암기 훈련하는 거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여기는 국조 맨 앞에 있는 개념 학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땅의 윤리, 생태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생태학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해켈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 이거를 알도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봤더니만 개인과 사회 영역에서 생태계로 확장되었다고 봤다. 그래서 생태 윤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오디세우스부터 시작한다. 오디세우스는 12명의 노예들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죽여버렸어. 왜냐하면 노예는 그냥 재산이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불과 한 100년 전 얘기예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요 노비들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이제 노비를 없애는 이런 명령서가 나중에 1800년 후반인가 하여튼 그때 나왔지. 그 전까지만 해도 노비는 그냥 재산이었다고. 자, 그랬는데 이후 사회문화 상황의 변화와 함께 윤리적 판단의 대상에서 차별적 구분이 사라졌고, 그래서 그 대상은 인간을 벗어난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의식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귀족, 남자 이것만 인간이었는데 이게 점점 확장돼 갖고 이제는 그냥 모든 인간에서 생태학적, 동물 또는 뭐 땅, 하늘 이런 것까지 진화됐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그런데 그 윤리는 공통된 전제가 있는데 뭐냐? 인간이 상호 의존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한다 이게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시킨 게 바로 땅의 윤리다. 그래서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켰고 그것은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수반하더라. 지금까지 인간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오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은 인간과 땅의 생명적 상호작용의 결과였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에 불과하고 땅이라는 요 생명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했다. 자, 레오는 자연물이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부정하지 않았다. 아까 구성원에 불과한데 자연물을 이용한대. 그러면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식물, 동물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식물,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한다는 입장. 이거는 반대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소했다. 어떻게?
윤리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공동체 전체라면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의 개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어. 그러면 소를 죽여야 되잖아. 아유, 이 불쌍한 소를 어떻게 죽이지? 소의 어, 동물권도 보호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식물이나 동물이라는 하나의 개체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을 한 거죠. 자, 레오의 주장은 어떤 것은 그것의 생명 공동체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반대는 그르다. 이거를 보존하는 거면 옳은 것이다. 자, 문제는 생태윤리 참 좋았는데 비판을 두 가지를 받더라. 하나는 사실과 윤리를 동일시하는 자연주의적 오류. 두 번째는 개체로서의 인간 희생의 가능성. 그럼 인간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하나의 인간은 죽어도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악독한 뭐 한 100명의 여자를 강간 살해한 악마가 있어. 어떤 남자가. 그러면 전체 지구를 위해서 그 새끼는 죽여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이 있더라. 여기 미리 써놨는데 자주 나와요. 자주. 자연주의적 오류, 도덕주의적 오류. 또 개념학습 같은 경우는 딱 세 가지 기억하는 거야. 땅의 윤리, 생태 윤리하고 그 다음에 오류 두 개. 자연주의적 오류는 사실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윤리에까지 넘어가는 거. 사실 사람은 유전적 차이가 있지. 근데 그거를 윤리까지 바로 적용해버려. 그러니까 차별 대우해도 되지 않나? 사실 이거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야? 히틀러가 있지. 그래서 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리안족이 독일 민족, 아리안족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서 특히 유태인 새끼들은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지. 이게 자연주의적 오류. 대표적인 거 히틀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도덕주의적 오류는 거꾸로야. 윤리가 먼저.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대접을 해야 한다. 맞는 얘기야. 문제는 이거를 사실적 팩트에다가 집어넣었고 그러면은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유전적 차이가 없다. 이건 있지. 그래서 거꾸로 한 게 히틀러가 하여튼 머릿속에 기억해. 히틀러가 자연 오류, 히틀러 반대가 도덕 오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암기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는 뭘 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암기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읽으면서 이해하고 암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흔히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여기만 초점을 둬. 뭐 문제 풀면서 얘는 찾으면 되지. 아니에요. 실제로 최상의 건 잘 푸는 사람들 보면은 한 번 읽으면서 당연히 내용 이해도 했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 아 그거 둘째 단락에 있었지 뭐 이러면서 암기도 해. 그래서 요 암기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지문은 암기 훈련을 해줘야 돼. 훈련을. 이 훈련 안 하면 실력 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야. 제일 좋은 건 과외 선생님 구해가지고 같이 훈련하는 게 최고 좋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봐. 골프 선수들 세계 1위 대개 우리나라 선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훈련을 할까 안 할까? 골프 1위면 전 세계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사람이야. 훈련할까 안 할까? 훈련하죠. 훈련 혼자 하나? 코치가 있다고. 그러면 코치가 잘 쳐. 세계 1위 선수가 잘 쳐. 세계 1위 선수가 더 잘 쳐. 그럼 왜 자기보다 못 치면 코치한테 왜 배워? 스스로는 발견이 안 돼요. 객관화가 안 된다고. 내가 암기를 잘 했는지, 내가 지금 훈련 스케줄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러려고 코치를 고용을 해가지고 세계 1위 선수도 코치한테 과외를 받는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거 듣고 있는 사람들 자기 다니고 있는 학원 또는 학교 선생님 제일 좋은 거는 과외 선생님 좋은 과외 선생님 구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객관화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요걸 해준다.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구조적으로 암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요 독서 같은 경우도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있지. 거기 보면은 구조화를 이렇게 해놨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갖고 동그라미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암기하는 거를 가장 추천하는 바이고, 난 이건 좀 쉽지 않다. 그러면은 단락별로 암기한다. 단락별 암기할 때는 그 독서책 뒤에 해설지를 보면은 단락별로 나와 있지. 그 내가 한 단락을 읽고 밑줄을 하나 치고 그 다음에 해설지 쳐다보면서 내가 이 핵심 내용을 잘 파악했군. 잘 안 됐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암기 훈련을 해야 그래야 실전에서 약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독서 지문, 세 지문을 사실은 맨 앞에 지문까지 4개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 국어 영역은 독서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오답률 1위에서 10위까지 8개가 독서야. 명심하시고 열심히 훈련을 합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